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사와 관련된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입니다. 캠코 하도급 업체 불법 제하청의 공사비 반토막. 이게 무슨 뜻이냐? 발주자가 있고 수급인이 있는데 발주자는 수급인 네가 좀 공사를 해 라고 7억을 줬는데 그거 고스란히 하도급을 해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하도급을 하면서 공사비를 남기는데 그 남기는 수준이 절반에 가깝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발주자 입장에서는 7억 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주길 바라는데 갑자기 하도급 하면서 그 공사 대금이 3억 5천의 하도급이 돼버리고 결국 하도급만으로 이 도급인, 수급인은 3억 5천 절반의 금액을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당연히 공사는 하자 투성이가 될 것이고 결국 이러한 같은 이유 때문에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가 또 문제냐면 하도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만 하도급을 제하도급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당연하고요. 사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표준 도급 계약서 이 내용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도급을 했으면 그 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하도급 업체 승낙을 받았다는 거죠. 원청에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죠. 4, 50명씩 직원을 채용해서 감당을 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수급인이 그마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급 자체도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해제를 당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도급을 했는데 그 하도급 대금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냐? 하수급인은 자기가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건설 현장의 유치권을 주장을 해버리고 점거를 해버립니다. 결국 발주자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런 어처구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도급계약서에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철저하게 손해배상 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정을 해서 하도급이 내려가지 않도록 통으로 되는 일괄 하도급이 안 되도록 그리고 도급 금액이 잘 지급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계약서에 그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캠코인데 공공기관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곧 수급인이 돈을 못 받으면 곧 유치권 행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법 읽어주는 남자 권영필 변호사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